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반도체 오늘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나와서 그동안 깔아뒀던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수익 열매를 또 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또 일부 반도체 종목들 목표가 달성을 해서 수십 퍼센트 지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 딱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종목들 12월 달 중순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실 웬만한 종목들 사면 20에서 40%, 50% 날 수 있는 종목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반도체 종목들 선택을 할 때 키워드를 좀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TI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올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나 이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본격적으로 상승할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HBM 쪽 관련된 부분들, 또 관련된 키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차트 한번 보면서 리뷰를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죠? 이 반도체 섹터가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의 4만 원 구간에서 13,000원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뭐 절반 이상, 거의 한 70%, 80% 가깝게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요. 제가 이제 12월 중후반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를 담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는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 결 자체가 이제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STI 같은 경우에는 뭐 CCUS 쪽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또는 지금 추후에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추세 자체는 지금 뭐 241선이나 뭐 121선 다 돌파하면서 지금 이평선들이 밀집이 된 구간입니다. 그럼 결국엔 다시 한번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난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변동성이 뭘까? 결국에는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냐,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냐라고 바라봤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더 좀 위쪽으로 바라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조금만 더 높여볼게요. 24,800원 잡고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너무 저점에서 많이 올랐을 때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제가 이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SNS텍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자, SNS텍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인데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 업황 뭐 둔화 뭐 이런 우려감 뭐 센티 악화로 인해 가지고 못 갔지만요. 사실 이 기업의 실적을 재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사실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 EV 펠리클 쪽 또는 뭐 삼성전자의 지분 보유 이런 이력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지만 최근 이 SNS텍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랭크 마스크 쪽 관련된 수출이 나름대로 괜찮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중국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이런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도 뭐 SMRC라는 기업 그리고 최근에 뭐 창신 메모리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발전을 하는 오히려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 중국 내에서 이 블랭크 마스크 쪽에 대한 이런 점유율 자체를 일본의 또 기업과 지금 1위를 다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우선은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뭐 추후에는 결국엔 다시 한번 좀 윗방으로, 그러니까 상방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32,500원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10%한 중반 정도의 수익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차분하게 좀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편집할 종목은 이제 오늘만 지나면은 설날 연휴입니다. 오랫동안 또 어떻게 보면 휴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설날 이후에 어떤 키워드가 이제 부각을 받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는 이제 이 지금까지는 미국의 정책과 관련된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다면은 설날 이후에는 국내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책주 하나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2,450원, 종목명은 코나이라는 기업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저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기업이고요. 예,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이 상승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한 60에서 70% 정도는 다 뱉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 없이 지금 나름대로 좀 자리를 지켜주면서 최소한의 이런 정도의 자리라면은 뭐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코나이라는 기업에 또 어떤 테마가 부각될 수 있냐면은 바로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입니다. 뭐 사실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굳이 꼭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뭐 특정 당에 관련된 뭐 정책으로서 부각을 받겠지만 자,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번에 GDP,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 1.9% 정도로 봤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의 발언을 보면은 조금 더 낮춰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6%나 1.7%?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 경기가 작년에도 좋지 못했고 왜 올해도 계속해서 좀 부진할 것이냐라고 안을 들여다본다면은 자, 자료를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밀려 그래요. 오늘의 TMI. 가끔 제가 TMI, 정말 TMI 같은 TMI를 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TMI는 태움 매니저 인사이트. 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리 움직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선은 최근에 건설 부진에 소비까지 꺾였다. 4분기 성장률이 0.1% 쇼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 지출 항목별로 보시면 민간 소비 증가폭이 1.8%에서 1.1%로 축소가 됐다. 그럼 결국에 민간 소비라는 거는 왜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냐면은 결국에 지금 경기가 대표적으로 좋지 못했던 이유 중에는 뭐 건설 경기도 안 좋겠지만 전체적인 이 소비 자체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부진하다 또는 그렇게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결국에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떤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이 추경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1분기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최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이 추경과 관련된 발언이 어쩌면 약간 이 정치적으로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이창용 총재와 또 추경 관련 논의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 색깔을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그리고 테마가 앞으로 부각을 받는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까 민간 소비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잡고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을 잡았던 이 코나아이라는 기업을 오늘 공략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도요, 뭐 국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지역화폐를 이제 발행을 하거나 또 운영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은 약간의 이 잠재적인 또 불확실성 이슈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여기 기사를 보시면 특혜 의혹 속 논란의 코나아이 경기지역 화폐 수성할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항상 주식을 하면서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없는 주식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손절만 잘 지킬 자신만 있다면은 사실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충분히 저는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자,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이번에도 그래도 코나아이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야, 빨간색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업체로 변경될 경우 실물 카드나 이 시스템 변경 등 불편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고요. 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실물 카드 변경에 따른 비용적 부담도 새로운 업체가 떠안게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손절은 좀 잘 잡아두시고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만약에 손절가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런 이슈 때문에 아마도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이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24,450원. 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한 60일선 이 저항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는 요 정도 룸을 열어놓고 여기서 이제 저항받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또 그때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 하단에 있는 60일선 정도 또는 이게 전저점 구간하고 약간 일치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 조금은 더 여유 있게 볼게요.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이탈하지 않으면은 우선은 이 종목을 이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이나 뭐 추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설날 끝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장 자체가 설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경계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5장 되면 될수록 약간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5장에는 그냥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에 좀 누리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제가 이제 연휴 동안에는 이제 공개 방송을 좀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